안녕하세요. 저는 2024년 상상미학에서 재수를 하고 2025학년도 성균관대학교 서피스 디자인학과 25학번으로 합격한 박서연입니다. 저는 2호 수능에서 국어 화법과 작문 100분위 93으로 2등급, 영어는 86점 2등급, 생활과 윤리는 100분위 83 3등급, 사회문화는 100분위 74로 4등급, 그리고 한국사 1등급을 받았고 가군의 성균관대학교 서피스 디자인학과, 나군의 건국대학교 의상디자인학과, 다군의 건국대 산업디자인학과에 지원해 가 나군의 최초 합격하였고 다군은 실기 전날 일지망인 성균관대학교의 지원 결과가 나와서 실기를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역 때는 지망했던 대학들을 쓸 수는 있는 성적이었지만 실기력이 턱없이 부족해 지원했던 대학들에 모두 불합격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재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재수 시절 6모까지 독학 재수학원에서 혼자 공부를 했는데 현역 때도 안 받아본 국어 4등급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서 도움이 될 재종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니던 미술학원에 다니셨던 분이 상상미학에서 삼수를 해서 엄청난 성적 상승으로 성균관대학교에 입학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상담을 받아보게 되었습니다. 상상미학에는 유명한 시대인재의 강사분들이 출강을 많이 오신다고 하셔서 탐구 수업을 들어보고 싶었고 한유민 대표님께서 국어 성적을 열심히 올리면 저도 성균관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하셔서 처음으로 성균관대학교라는 꿈을 품고 상상미학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국어에서는 비문학이 많이 약하고 다 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목표를 화작 다 맞추고 문학 다 맞춘 다음에 남은 시간에 최대한 비문학을 풀어서 맞추기로 설정했습니다. 가끔 화작을 틀리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화작 문제만 모아놓은 문제집을 매일 아침 풀었고 문학은 자신이 있어서 기출 문제를 돌려서 빨리 필요한 부분만 뽑고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며 읽어야 하는지를 익혔습니다. 또 연계와 사설도 놓치지 않고 많이 풀어보며 오답률을 줄여나갔습니다. 국어는 새 선생님의 수업에서 모두 많이 배웠지만 특히 비문학 파트는 저의 상상미학 담임 선생님이셨던 이인 선생님께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문제 푸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실전 대비에 도움이 가장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담임 선생님께서 매주 1대1 밀착 관리를 해주셔서 매주 푼 실무에서의 실수를 바로잡고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매주 안재희 선생님과 김가람 선생님 수업을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단어를 두세 챕터씩 암기했는데 9월쯤부터는 어려워서 계속 까먹거나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는 단어를 모아 저만의 단어장을 따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듣기를 모두 맞추고 듣기를 풀 때 사이사이에 풀 수 있는 한 뒤에 문제들을 최대한 풀어서 마지막에 킬러 문제에 쏟을 시간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순서와 관계없이 제가 자신 있는 파트부터 문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정답률을 높여서 주어진 시간 내에 최대한의 점수를 내려고 했습니다. 또 저는 안재희 선생님과의 1대1 피드백에서 어떤 문제가 소요 시간이 긴지, 왜 긴지 등 제 약점과 악습관을 파악하고 전략적인 공부 계획을 짰는데 제가 자꾸 애매하게 맞는 것 같은 선지들 중에 고민하느라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라 시간이 부족함을 파악하고 틀린 선지부터 하나씩 소거해 나가서 남은 선지를 고르는 것으로 접근 방식을 달리 할 수 있었던 것이 시험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현역 때 공부를 미루다가 수능 전에 급하게 쌓아 올린 지식들이 빈약하다 보니 오히려 공부를 할수록 문제를 풀 때 더 혼란을 느꼈던 경험이 있어서 김미향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다시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쌓아 나갔습니다. 먼저 개념서에 나와 있는 각 사상가별 개념들을 확실하게 숙지하고 제 생각이 아닌 그 사상가의 사상대로 선지의 의도와 방향성을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생활과 윤리는 지리나 다른 탐구 과목처럼 만점자가 많아서 1컷이 만점만큼 높지는 않지만 표현 하나, 단어 하나에서 정답이 갈리는 언어적 함정이 많기 때문에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 평가원 모의고사로 평가원의 올해 트렌드를 제대로 파악하고 기출과 사설도 양적보다 질적으로 병행해서 그 미묘한 표현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할 줄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는 기본 개념은 양이 적지만 도표 문제가 어려운 과목인데 특히 작년에는
사회문화 사탐런이 늘면서 문제 수준이 높아져 타임 어택이 매우 심했습니다. 저는 검토할 시간은커녕 20문제를 제대로 모두 풀기에도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소하게 놓쳤던 포인트들을 잡기 위해 따로 정리한 노트를 만들어 시험 보기 직전마다 훑으며 오답률과 소요 시간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도표는 시대인재 문서연 선생님의 수업 커리큘럼을 따라 공부한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문서연 선생님만의 노하우와 직접 손글씨로 적으신 도표 계산 방법, 접근 방법들을 보며 직접 풀어보고 아무리 해설을 보고 수업 영상을 찾아 돌려봐도 이해가 안 되는 문제는 다음 수업 시간에 반드시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 또한 마찬가지로 오랜만의 트렌드와 이전 기출들에서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 새로운 표현, 키워드 등에 대비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과목 중 국어가 정시 반영 비율 중 가장 높고 쏟는 시간만큼 변화가 큰 과목이 아니다 보니 수능 날까지도 가장 어렵고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 파트는 장르마다 편차가 심하진 않았지만 공통적으로 제 마음대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하려고 해서 틀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감정, 생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보기에서 설명하는 작가의 관점, 시대적 상황 등에 특히 초점을 맞추어 작품을 읽으려고 했습니다. 또 글이 길고 등장인물이 많은 고전소설을 읽을 때에는 등장인물마다 각기 다른 기호로 이름에 표시하고 인물 간의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면 바로 이름과 이름을 잇고 그 사이에 적어두었습니다. 또 비문학에서는 담임 선생님께서 조언해 주시는 대로 지문을 읽을 때 위에 표시를 많이 하며 읽었고 저의 기억력을 믿지 않고 한 문단 읽을 때마다 그 한 문단에서 나온 정보로 풀 수 있는 모든 선지를 훑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것이 소요 시간도 줄고 오답률을 줄이는 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노력한 부분은 재수를 하면서 현역 수능 공부에서 가장 후회되고 실패 요인으로 꼽히는 점들을 리스트업해서 자주 들여다보며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나만의 타임테이블과 행동 강령을 만들어 모의 시험을 볼 때마다 실전이라고 생각하면서 모두 지키다 보면 습관이 되어 수능장에서 써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싫어하는 과목 공부를 미루지 않고 조금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보다도 국어가 제일 급했는데 상상미학의 모든 담임 선생님들이 국어 선생님이셨고 국제보다 재종이 더 공부에 집중하고 조언을 받기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2학기에는 매주 금요일마다 실무를 보는데 실전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하며 시험을 봤습니다. 한결된 루틴으로 실전 분위기를 내기 위해 금요일마다 같은 식사, 같은 에너지 드링크 등 식단뿐 아니라 수능장까지 들고 들어갈 모든 과목의 단권화 교재를 만드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멘탈이 매우 약하고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이라 재수 초반에는 학교 잠바를 입고 지나가는 사람만 봐도 눈물이 날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 학업에 더 집중하기 위해 SNS 사용 시간을 대폭 줄였습니다. 또 재수 종합학원에 들어가 순수 공부 시간도 충분히 늘고 집중력도 길러진 만큼 고모 전까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잠을 푹 자거나 놀러가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등 온전한 휴식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수능이란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입니다. 현역 수능에서 실패를 겪었기에 더 간절했고 수능이라는 결과보다는 수능을 위해 열심히 산 저의 시간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수능이 끝나고 한 뼘 더 성장한 자신을 마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이렇게 살려면 절대 못할 만큼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1년을 보낸 것이 앞으로 살면서 원하는 목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재수를 시작할 때 지인이 해준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말이 재수 생활 내내 저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입시 전형, 목표 등에 따라 모두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미대 입시를 하다 보면 남들은 공부 하나만 죽어라 해야 할 때 공부와 실기 둘 다를 해야 하는 것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둘 중 하나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며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면 그 헤매는 과정들이 쌓여 빛을 보는 날이 오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상상미학 대표님, 모든 선생님들 반년 동안 항상 세심하게 챙겨주시고 좋은 환경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인 선생님, 반년 동안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면서 성균관 대학교를 꿈꿨었는데 두 대학에 합격하고 이제 후배라고 해주셨을 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대동 생활이 힘들 때도 있었지만 선생님의 진심 어린 케어 덕분에 포기하지 않고 완주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설이 크고 인테리어도 고급질 뿐더러 매우 쾌적해서 공부하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의 급식, 강의실 이동, 질의응답, 야자 감독, 그리고 케어까지 자기 반이 아니더라도 신경 써주려고 하시고 담당 학생과의 1:1 밀착관리 피드백 시스템이 성향과 공부 스타일이 각기 다른 다양한 학생들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 상상미학이란 피트스탑입니다. 제가 대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1년간의 레이스를 할 때 상상미학은 F1 경기에서 차가 달리다가 잠시 들어가 타이어를 교체하거나 부서진 곳을 수리하고 나오는 피트스탑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비를 수리하듯 저의 멘탈도 케어해주시고 엔지니어가 무전으로 차와 경기가 끝날 때까지 소통하듯이 선생님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공부 전략을 조정해 나가며 저에게 딱 맞는 공부법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